공사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폭등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공사비랑 분양가가 올라가고 재건축이 주춤하면은 이제 공급난이 생긴다. 집값 상승되나? 뭐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 실제로 공사비가 올라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공사비를 보면은 최초에 시공사랑 계약을 했을 때 공사비가 기본 한 500만 원대인 거 여러분 확인이 되시나요? 근데 이게 최근에 책정된 공사비는 784만 원, 그 다음에 뭐 신반포 재건축하는 데는 공사비가 1,300만 원이 된 거예요. 공사비가 한 200에서 한 700 이상은 올랐다라는 거가 팩트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서울에만 공사비가 올랐냐라는 거를 이제 궁금해서 다른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이제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예요. 이걸 보니 천안에 있는 이 아파트들의 건축비도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분양가가 이제 천안에도 한 5억대, 그 다음에 청주도 뭐 4억대, 전주도 5억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서울이건 지방이건 공사비가 올라간 것은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분양가도 역시 올라가는 걸까?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낡은 아파트를 부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요걸 세 글자로 줄이면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낡은 빌라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이 역시 세 글자로 줄이면 재개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가 새 아파트를 지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뭐 택지를 개발하면서 새 아파트를 짓는 게 되겠죠, 여러분?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여러분 땅이랑 건물이 필요한데 이 분양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 땅값과 건물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아파트의 가격을 책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땅이랑 건물을 올리는 비용이. 그럼 이것이 고분양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거를 살펴보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최근 시장에서 건설사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 18년부터 21년도까지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땅값도 올라갔어요. 토지가가 계속 올라갔고 그리고 공사비나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겪은 거예요. 비싸게 샀으니까 그러면은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건설사가.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라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고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돼서 계속 고분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가 들어요. 만약에 고분양가를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계약을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왜 이 미분양의 위험을 안고서도 고분양을 하는 걸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건설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그냥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똑똑한 분들이 모여서 이 분양가 정도면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조사를 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설사에서 만약에 분양가를 너무 싸게 내놓고 그거를 분양을 했었을 때 1차로 완판이 쫙 돼요.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쫙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가 너무 막 좋아할 것 같잖아요. 와, 드디어 완판이야.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판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싸게 내놓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완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의 목표는 1차 완판이 아니라 입주할 때까지는 통상 3, 4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4년 뒤까지 입주할 때까지 이 가격이면 완판이 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분양가를 내놔서 결국에는 그게 입주 때까지만 완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왜 지금 이 시장에서 고분양가가 계속 나오는 거지? 하락장인데 왜 계속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 거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모님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고분양가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분양가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매수할 때 가격을 보시면서 아, 이건 내가 잘 사는 거구나, 아닌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시장이 좋아져서 고분양가로 분양을 내놨는데 이게 거래가 돼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높이 해서도 팔릴 것 같으니까 계속 올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양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은 감소가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침체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이거를 팔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인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인 분양이 되면은 정말로 시장이 안 좋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나오게 될 분양가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 회복이 되고 고분양이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돼요. 그러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가 뿅 하고 10억에 분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새 아파트 10억이 완판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까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받아들여지는 가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저 가격이 진짜 거래가 된다고 하면서 놀라고 이 가격은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가격에 거래가 됐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10억에 분양이 됐다. 근데 옆에 있는 조금은 낡은 신축 아파트가 11억인 거예요. 그 11억 아파트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겁나 비싼 거죠. 비싼 거죠. 왜냐면은 안녕 나는 진짜 완전 촛새 거야 하는 그 아파트가 10억인데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2019년식 아파트가 그게 11억에 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비싼 거잖아요. 네.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분양가가 꼭 청약을 하려는 분들한테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도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이 다른 주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생각을 해보는 가격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만약에 이제 침체가 되면은 분양가가 계속 하락되고 할인 분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못 받아들이는 가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는 비싸구나, 계약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시장이 침체가 됐었을 때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그 마포자이 센트리지라는 아파트가 새로 분양을 할 때 그 분양가가 8사 기준 7억대였는데 지금 옛날이니까. 생각하면은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시장 참여자들은 이 7억대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무려 몇 프로? 10%가 할인 분양이 들어가서 이게 6억 3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낡은 그 구축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포 태영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마포 태영 아파트는 얼마였냐면은 5억 5천이었어요. 8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연식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마포자이 센트리지가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8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마포자이 센트리지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할인 분양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조급하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다른 주변에 있는 아파트랑 가격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할인 분양에서 싸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회로 오히려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분양가에만 꽂혀 있거든요. 분양가만 보는 게 아니라 분양 결과도 함께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양 결과를 보시면서 내가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시장이 회복이 되면은 미분양이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분양의 지표를 통해서 나 부동산 너무 어려워. 전문가들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해. 라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직관적으로 보는 지표가 미분양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시장의 온도가 따뜻하구나. 시장의 온도가 너무 차갑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의 미분양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미분양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때의 개수가 몇 개였지? 그리고 최근 근래 동안에 미분양이 많았을 때가 몇 개였지? 지금의 추세는 어떻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많았을 때 2008년도에 16만 3천 호나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6만 원 아니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절대값은 그냥 이때 굉장히 많았구나, 적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지 16만 원까지 가야만이 막 시장이 엄청 막 침체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냐 아니면 감소하냐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에 시장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물량이 많았을 때 2023년 1월에 7만 5천 원 정도였을 때가 가장 많았고요. 최근에 어떻냐? 24년 3월에 6만 5천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때문에 갑자기 막 공급난이 생기고 그래서 막 집값이 상승하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막 길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고분양가로 인해서 앞으로 분양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분양이 쌓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현명하게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자모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고분양 이슈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언론에서는 막 이제 분양가는 계속 산으로 갈 거다, 뭐 집값이 이것 때문에 주변을 자극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막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실제로 이 고분양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양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집 9억짜리인데 난 10억에 팔게. 시세가 9억인데 자모님 부동산이고 제가 그 사람이면 자모 부동산님 저 이거 10억에 팔아주세요. 자모 부동산님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네? 10억이요? 그거 어려울 거. 그럼 팔아주세요. 제 집 제가 팔겠다는데 뭐 왜 그러세요? 그냥 올려주세요.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팔려. 그러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분양으로 우리 아파트, 새 아파트 비싸게 공급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딱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건 뭐다?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실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청약 경쟁률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약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청약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 전국 평균으로 13대 1인가 그랬거든요.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1대 1은 아니었어요. 엄청 높았어요. 근데 미분양은 늘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집어넣긴 하는데 계약은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 동네에 분양하는 이 아파트 내가 보기엔 되게 고분양인데 팔렸네? 그럼 이제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내가 나머지 아파트들을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뭐 터무니없이 기다린다거나 또는 반대로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고분양 단지들의 청약 결과 같은 거를 주부님이 또 청약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콘텐츠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한테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